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3월 28일 1분기 마지막 주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2건과 단신 4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세계적인 주택 가격의 큰 폭 상승에 이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곧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머니마켓 보도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미국 내 주택 임차료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급락하였다는 CNBC 보도입니다. 네, 오늘 단신 4건을 올렸는데요. 첫 번째 단신은 3월 28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및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EU 원자력 발전 평가단이 원자력 발전을 지속 가능한 환경 투자로 인정하였다는 보도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나이키, H&M 등 서방 업체들이 중국 신장 사태와 관련해서 상품 불매운동, 보이콧에 직면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번째는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Housing Market already on fire and inflation will soon follow. This former Morgan Stanley economist argues. 머니마켓 보도 보시죠. 세계적인 주택 가격의 큰 폭 상승에 의해서 곧 인플레이션,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확산될 것이라고 전 모건 스탠리 이코노미스트가 주장하였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표는 국가별로 주택 가격 상승 추이입니다. 보라색 커브가 한국인데요. 세계적으로 선두권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물가가 3.5 내지 4.0%까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요. 이는 페드가 최근에 발표한 물가 전망과 큰 차이가 납니다. 페드는 올해 2.2% 물가 상승을 전망하였었죠. 참고로 주택 가격은 물가 통계의 대부분 국가에서 잡히지 않습니다. 임차료 상승은 반영되지만요. 한편 물가와 고용 간의 상반된 관계,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설명한 필립스 곡슨 이론이 지난 30년간 잘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였는데요. 그 주된 이유는 중국의 거대 노동 인력이 노동시장에 유입되어서 실업률이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편은 세계 노동 가능 연령 인구의 추이인데요. 최근까지 중국의 노동인구 급증에 힘입어서 세계 노동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에 힘입어서 실업률은 하락하였지만은 그러나 물가는 생산 단가 하락에 힘입어서 안정을 유지한 거죠. 즉 실업률이 하락하면은 물가가 오르는 게 필립스 곡선 이론인데 물가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그러나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노동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데요. 지금부터는 필립스 곡선 이론이 작동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한편 경제 봉쇄로 소비가 둔화되고 저축이 강요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시중 통화 유통 속도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PT는 MV, 피시 방정식 아시죠? 여기서 P는 물가, T는 물동량, 그리고 M은 통화량, 그리고 V가 통화 유통 속도입니다. M 통화량이 크더라도 화폐 유통 속도 V가 더 많이 떨어지면 물가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죠. 앞으로 경제가 빠르게 회복 정상화되면 필립스 커브가 이제는 작동하게 된다는 건데요.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첫째는 노령화 진전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점차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자금이 대량 살포되어서 시중 통화량이 급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물가 상승 요인이 다소 포진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잠재된 구매력이 현실화된다는 거죠. 저축 자금을 활용하고 구제 자금을 활용했어요. 그리고 주택 및 주가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 웰스 이펙트가 작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택 대체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총 통화량 및 GDP 갭의 추이를 가져왔고요. 또 EU의 총 통화 및 GDP 갭 추이를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아웃풋 갭이란 실질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 간의 차이를 말합니다. 이 GDP 갭이 플러스이면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큼으로써 앞으로 총수요 억제를 위한 긴축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GDP 갭이 마이너스이면은 디플레이션 압력이 크므로 총수요 증가를 위한 확장적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위의 표를 보면요, GDP 갭이 점차 플러스로 전환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M2 총통화는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오늘 공부할 게 많아서 좀 부담스러우시죠? 그러나 결론은 간단합니다. 총 통화량이 많이 증가하고 GDP 갭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긴축 정책이 필요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내년에는 물가 상승이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급증한 통화량을 줄이지 않고 현 통화량을 유지할 경우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소비 심리가 개선됨에 따라서 화폐 유통 속도도 더 빨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 수익률, 금리 곡선도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고요. 이럴 때 만약 패드가 장기 금리를 잡기 위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즉 단기 채권을 매도하고 장기 채권을 매입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실행하게 되면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Rents have dropped in many US cities amid the pandemic. Here's why mine won't go back up. CNBC 뉴스 보시죠. 미국 주요 도시에서의 주택 임차료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요 도시의 임차료 하락률을 보면요. 텍사스주 오데사시의 경우 33.4% 하락하였고요. 노스다코타주의 윌스턴시는 29.2% 하락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에서는 26.9% 하락하였고 뉴욕주의 뉴욕시티는 21.2% 하락했습니다. 워싱턴주의 시애틀은 19.9% 하락하였고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시는 18.8%, 워싱턴 DC는 13.5%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전세가 임대료 급등 현상과 대조되는 자료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죠. 미국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음에도 임대 가격이 크게 내린 것은 충격적입니다. 또 미국 각주 그리고 도시에서 임대료 규제법을 시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서 또 놀랍습니다. 임대료 규제법에서는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세입자 대수를 또 제한하게 됩니다. 임대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금 감면 또는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군요. 특히 그 뉴욕시의 렌트 스테빌라이즈드 아파트먼트 제도가 아주 감명 깊습니다. 연간 임대료 인상도 제한하고 퇴거도 제한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있는데요. 뉴욕의 5개 자치구에서는 렌트 가이드라인 보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한다고 하네요. 특히 작년에는 임대료 인상을 동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전 몇 년 동안에는 매년 1 내지 2% 인상에 그쳤다고 하네요. 뉴욕시에는 현재 총 100만 채의 렌트 스테빌라이즈드 아파트먼트가 있다고 하는군요. 임차료 안정 아파트먼트, 렌트 스테빌라이즈드 아파트먼트의 임대료는 다른 인근 임대료에 비해서 7% 정도 싸다고 하고요.
특히 같은 아파트에서 20년 이상 살면은 인근 시세보다 45% 정도 임대료가 낮아진다고 하네요. 따라서 임차인이 장기 거주를 선호한다고 하네요. 이 아파트를 찾으려면은 스트리트 이지라는 앱에서 검색이 가능하고요. 2월 현재 2,400여 채의 이런 아파트가 있다고 하는군요. 오른쪽 위 사진은 이 렌트 스테빌라이즈드 아파트먼트 임차료 안정 아파트에 입주해서 이삿짐을 푸는 세입자가 즐겁게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임대료 규제법 시행에 따라서 일부 경제적 부작용도 나오는데요. 임대인들의 수입이 줄므로써 임대 건물 건축이 줄고 그 공급도 감소한다는 거죠. 정부가 임대인에 대해서 세제 지원도 하고 금전적인 보상은 하지만은 이게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임대료 규제법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우선 한국의 전세 또는 임대료 급등과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는 점이고요.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임차인 보호 제도가 이렇게 강력한 데 대해서 다시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젊은 가장들이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는 주택 정책이 왜 불가능할까 하는 의아심도 들고요. 특단의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임대료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힘센 정치인 또 그 가족들이 임대 수입으로 호의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올바른 주택정책 수립이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의아심이 드네요. 한국에서 저렴한 임차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3월 28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진전 상황입니다. 세계 확진자 수는 1억 2,635만 9,540명으로 전주 대비 3.6%나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276만 9,473명으로 전주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 백신 접종자 수는 4억 6,282만 4,374명으로 전주 대비 17.9% 크게 증가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주부터 증가 추세가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신종 바이러스 확진이 늘어나고 있군요. 국가별로 보면은 프랑스가 5위로 부상했습니다. 영국이 6위가 되고요. 유럽 대륙에서 백신 접종이 늦고 영국이 백신 접종이 많은 데 따른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두 번째 단신은 EU의 원자력 실무평가단이 원자력 발전을 지속 가능한 환경 투자라고 평가하였다는 문서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최종 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결론을 보면은 원자력 에너지가 다른 전기 생산 기술보다 인류 건강 또는 환경에 더 해롭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방사능 폐기물의 지하 심층 보관은 적절하고 안전하다. 이런 결론을 내었다고 하네요. 현재 EU는 엄격한 환경 기준에 근거해서 지속 가능한 투자 분야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작년에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지속 가능 투자 분야 선정에 대한 의견이 양분되어 있었는데요. 프랑스, 헝가리 등 원자력 발전에 찬성하는 국가들은 지구 온난화 탄산가스 배출이 극히 적다. 따라서 환경 투자로 인정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오스트리아 등 반대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방사능 폐기물 처리 문제가 크다. 투자 비용이 과다하다.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제기하네요. EU는 앞으로 2개 분과위가 실무평가단의 결론을 3개월간 추가 검토한 후에 이 시에 최종 결정을 내릴 거라고 합니다.
한편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 논쟁도 양분이 되어 있는데요. 찬성하는 측은 석탄 등 공기 오염도가 높은 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요. 반대하는 측은 탄소 배출이 장기화되고 기후변화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 폐기가 결정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원자력 발전 폐기는 전문가의 심층 검토와 국민의 선택으로 결정하는 게 합당하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의 결단만으로 백년대계 국가 산업과 에너지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발전 폐기를 결정할 당시 한국의 원자력 산업이 세계 인류를 향해서 성장하고 있을 즈음이라서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발전원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이 도로 커지고 있는 사실을 대통령이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원자력 발전 폐기를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원자력 발전 비중이 커지고 있는 사실이 자가당착이죠. 네, 세 번째 단신은 H&M, 나이키 등 서방 의류업체들이 중국에서 상품 보이콧에 직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상품 불매 운동의 이유는 서방 업체들이 신장 이굴에서 강제 노역으로 면을 생산했다는 주장, Better Cotton Initiative에 동조하였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노예 노동으로 면을 생산했다면서 신장산 면 수입을 중지를 결정하였는데요. 중국 제재에 들어간 거죠. 서방 여러 국가도 이에 동조함으로써 중국 정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보복 제재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게 강제 노역이 아닌 직업훈련센터 운영이고 영내 빈곤과 극단적 종교 투쟁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네요. 지난주 중국의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 등에서 서방업체 비난이 대폭발하였고요. 인민일보도 Better Cotton Initiative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맹비난하였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등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은 서방 업체 점포를 아예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요 검색 앱과 평가 앱에서 서방 업체를 제외하게 됐고요. 중국 유명 배우들이 서방 업체와 파트너십을 철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나이키, 아디다스, 버버리, H&M 주가가 급락하였죠. 네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4월 4일 부활절을 중심으로 긴 휴가가 예정되어 있고요. 1분기 종료 시점이죠. 3월 중 고용보고서가 금요일 발표될 예정으로 있는데 60만 명 이상 고용 증가가 예상되는 호조를 보일 것이라고 하네요. 근데 그 발표가 이번에는 오전이 아닌 장 마감 후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된다고 하네요. ISM 제조업 지수가 목요일 발표되고요. 경기 순환주와 기술 성장주 간의 밀고 당기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제 세계경제는 지금을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라면서 제가 좋아하는 인치엘로의 빗자루 노래를 소개합니다. 거짓말 없는 정직한 세상, 우리 모두 꿈꾸던 세상.
자유와 평등 공정과정이 온천하에 약속했지. 피땀 흘려 목숨 바쳐 지켜왔던 우리의 조국, 영원토록 지켜가야 할 자유민주주의 조국.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 길이 살아갈 이 땅 건강하게 물려줘야지. 오염투성이들은 못해. 하나뿐인 우리의 조국, 오직 영광일 뿐. 교리부동 위선자들, 쓰레기 더미 궤변가들, 빗자루로 모두 싹싹.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 길이 살아갈 이 땅 건강하게 물려줘야지. 오염투성이들은 못해. 하나뿐인 우리의 조국, 오직 영광일 뿐. 교리부동 위선자들, 쓰레기 더미 궤변가들,